우선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허피슨 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터뷰 하시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직장인이면서 이렇게 저자이면서 유튜버이면서 거기다가 여러 또 독서 모임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선, 예, 어,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삶의 무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게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 책 소개와 더불어 자기소개.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겸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두 권을 썼습니다. 두 권 다 이제 독서법 책이고, 첫 번째 책은 마흔 책과 사랑에 빠지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렇게 해서 두 권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네. 저자이기 전에 저는 한 1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해외 프로젝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해외 법인을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은 해외에서 관리를 하고 영업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하고 전반적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예, 회사를 한 군데만 다닌 게 아니고 네.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업무들이 다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어떤 바이어 관리 이런 것도 있어서 한 음, 십몇 년 동안 해외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기술 책을 영업인 거죠? 아예 거의 그렇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책을 내면서 독서를 하면서죠. 독서를 네. 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거는 오프라인, 온라인 독서 모임, 그거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뭐 습관 프로젝트라든지, 음, 마인드맵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목표 관리, 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음. 좀, 근데 거의 전반적으로 독서와 관련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책 읽기를, 첫 이미지로 봤을 때는 책 읽기를 그닥 좋아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 만들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인데, 원래 책 읽기를 좋아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원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 어려서는 아예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었고, 음, 이제 제가 누나 셋이 있는데, 큰 누나는 동네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 근데 저는 책을 읽는 게 너무 싫어서 어, 동화도 TV로 보고 이제 그렇죠. 만화로 보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고 거의 평생 살면서 책을 안 읽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책을 읽게 된 게 한 40살, 39살 정도 돼서 어떤 계기였나요? 뭐, 이렇게. 어,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회사에서 임원이 된다는 거. 네, 뭐 맞아요. 잘하면 이제 사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사장은 거의 불가능하고 임원이 되는 게 목표인데 네. 어느 순간에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럼 직장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제가 해외 업무를 많이 하고 뭐 영업도 하고 그랬지만 이거를 국내에서 뭐를 들여와서 사고 팔고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몇 천에서 1억 이상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물건 지입을 하고 해외 물건을 사오든지 아니면 국내 음, 걸 갖다 팔아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냥 뭘 해야겠다라고 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책 내용에 보니까, 인도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사의 정확한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깃발 꽂듯이 거기서 법인을 세우시고, 4년 동안 인도에서 거주를 해서 인도의 굉장히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할 일이 없어서, 저녁에 책을 읽게 됐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인도에 있을 때는 이제 네. 한참 전이고요. 제가 아, 그 한참 전이고요. 네, 출장으로 간 거 빼고 주재원으로 있을 때 2010년도니까 아, 상당히 오래됐었고요. 네.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만 인도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러니까 사업이란 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음, 그냥 그럼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가지고 내 사업을 하기에는 이 맞아요. 네, 저도 영업을 계속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제가 보통 관리하는 금액이 보통 몇백억에서 몇천억 단위로 이제 영업 관리를 하는데 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더 알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명확한 답이 있기 전까지는 사업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맞아요. 예. 오히려 사업, 모르는 사람들이 더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욕구나 욕망도 있었군요. 그러면 그거를 네. 직장인으로서 뭐 우리끼리 별이라고 하죠. 직장인들의 별인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네. 사장은 더더욱 뭐 둘째 치고라도 그게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내가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뭘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어떤 그 욕구? 이런 네,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호기심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쭉 어떻게 보면 영상을 주로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고, 뭐 사람 좋아하고 책 읽기.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됐거든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매번 그 얘기를 합니다. 책을 읽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쓰기 위해서. 근데 우리 허필섬 저자님은 어찌 보면은 직장인으로서의 이제 향후의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어떤 욕구나 어떤 호기심에서 시작하셨던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 책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이게 훅 다가왔어요. 삶의 무기가 된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어떤 비전과 그런 어떤 비전을 뭐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수단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 독서가 과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이 책점을 이렇게 주셨고, 삶의 무기에 대한 개인의 어떤 통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크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라 그러면, 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이해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해력. 네. 음.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볼 수 없었던 거를 보게 해주는 게 책의 가장 큰 역할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에는 볼 수 있던 세계가 만약에 전체 세계가 100이라 그러면은 책을 읽기 전에는 한 10 정도밖에 못 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음,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책을 읽다 보면은 음, 글자를 읽는다는 거는 뇌에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뇌 전반에 대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글자를 이해해야 되고 음, 의미를 추론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음, 이걸 또 자신의 경험과 연결돼서 네. 나랑 또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 음, 그걸 나중에 또 쓰기 위해서 어떤 저장 공간을 또 사용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발전이 되면은 행간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이 저자가 글을 왜 썼는지 맥락을 그 이야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고의 깊이를 이해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저는 책이라는 게 어떤 무기가 된다는 것보다 책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거죠. 네. 그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무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통찰이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대단한 어떤 뭐 아주 생활의 어떤 이런 탁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주지는 못할지라도 그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뭐 특히 거시적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렇죠. 해석력, 네. 통찰력을 분명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수직적, 수평적 독서 뭐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약간 수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로 어떤 주제로 좀 수직적으로 좀 독서를 하고 계세요? 한 주제를 특화해서 집중한다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이 봤던 거는 제가 심리학과 뇌과학 쪽, 그걸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네. 인문학 쪽으로 많이 보고 네. 그랬었는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실용서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세요? 예. 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가 옳고 옳지 않은 게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여태까지 뭐였냐면 제가 한 3년, 4년 동안은 제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 내부를 쌓는 그런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다 모르죠. 네, 이게 네. 책을 이제 처음에 좀 읽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한 1년, 2년 차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느낄 겁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있는 걸 배우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서 쑥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려운 책을 읽고 뭐 심리학이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인문학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동양 고전도 읽고 서양 고전도 읽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밑장을 한번 딱 보고 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아예 또 다른 분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제가 지금 2016년도서부터 6, 7, 8, 9, 10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한 재작년 정도에 한번 찍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뭐 성공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찍고 와서, 올해는 뭘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하는 거는, 나를 표현하는 데 한번 신경을 써보자. 표현하는 네, 게. 네, 여태까지는 나를 채우는 데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채운 것 같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좀 한번 알려보자. 네. 라고 해서 저를 표현하는 기술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전자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문턱이 낮을 수 있잖아요. 일반 그럼요. 네. 종이책보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어떻게 예전에 지금 하신 거죠? 전자책을 지금 한번 내신 거죠? 저는 이제 2권을 했는데, 네. 저도 이제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허주전. 이거를 그냥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어떤 걸 좋아요. 해봤냐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전자책으로 해서 몇 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는데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죠. 강의를 이제 9만 원, 요즘에 뭐 타링, 뭐 크몽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돈만 내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돈 내고서 들은 다음에,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보니까 책 쓰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냥 책 쓰는 거랑 다 똑같은데, 일단 책 쓰고, 그쵸. 책은 이제 뭐 100페이지를 써야 되지만, 네. 이제 크몽하고 타링에 올라가는 이제 PDF는 30페이지만 되면 됩니다. 그래요? A4로 30페이지? 네, 그것도 12폰트니까 훨씬 크죠. 원래 책은 10포인트로 해서 100장을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줄간격도 1.5, 그러니까 1.5니까, 워드로 1.5니까 훨씬 넓죠. 네. 아량으로 치면. 그래요? 왜 이렇게, 그럼 뭐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몇 페이지 안 안 됩니다. 되겠네요. A4, 네. A4. 그러니까 크몽 같은 경우는 30페이지, 이제 타링 같은 경우는 50페이지인데, 양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고, 앞뒤 내용을 다 자르고, 핵심 내용만 딱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올라와 있는 잘 팔리는 것들을 보면은, 뭐 어디 여행 가서 뭐 맛집을 가는 법, 뭐 영어에 대한 핵심 정리, 뭐 교통사고 났을 때 하는 법, 뭐 주식하는 법, 뭐 이런 완전 실용서에 핵심만 딱 모아놓으면 됩니다. 이런 걸 알고서, 저는 이제 그걸 전자책을 내려고 글을 다시 쓴 게 아니고, 전에 쓰다가 엎어진 원고가 있었어요. 네. 이 원고 가지고서 이제 한번 타링이나 크몽에 등록을 해봤고, 꼭 거기서 해야 되나요? 타링인가 크몽이.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유명한 사이트고요. 요즘에. 이게 뭐죠? 크몽이 원래 1인 뭐 프리랜서 뭐 이런 쪽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전자책을 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전자책은 우리가 아는 이북 같은 네네.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상당히 유행을 타고 있는 거는 그런 전자책이 아니고 PDF 파일입니다, 그냥. 그냥 PDF 파일. 네. PDF 파일로 해가지고 요즘에 뭐 그런 강의 사이트에다가 많이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걸 전자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믹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좀 혼용해서 쓰이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럼 저자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PDF. 네,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북이라고 해서, 그 이북은 그냥 진짜 일반 그건 종이책의 전자 버전이죠. 저기구나. 네. 그러니까 거기랑은 아예 다른 형태로 PDF로 해서 자기의 노하우를 그냥 짧게 정리해서 10,000원, 20,000원에 파는 거죠. 핵심적으로만.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올리셨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새로 쓴 게 아니고 원래 지금 책을 쓰면서 썼던 원고들이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2번째 책에 나온 초고본. 초고본 중에 핵심 내용들. 그냥 지금 2번째 책을 보시면은 이제 속도법, 그리고 뭐 화두, 뭐 하브루타, 그리고 초소독서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만 모아서 전자책으로 낸 거죠. 근데 이거는 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이건 약간 레포팅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책에 대한 어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시대의 흐름이 이게 책이다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근데 출판 등록이나 이런 건 안 돼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냥 PDF. 그냥 말 그대로 PDF 파일을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종의 실용서나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거 알면 괜찮겠다. 그죠? 지금 100페이지 안 써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점이 또 있죠. 이게 이제 책을 써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작가들한테 인세가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출판사가 수익이 나려면은 진짜 상당히 많은 양의 책이 팔려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1,500권에서 2,000권은 돼야지. 그렇죠. 예. 네. 근데 전자책, 그러니까 PDF 책 같은 경우는 수수료 빼면은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거죠. 그냥 파일이니까. 그러니까 저자한테 갖고 오는 수익이 8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자들이 훨씬 날 수도 있죠, 이게. 남은 20%는 쿠몽이 가져가는 건가요, 네. 그럼? 야, 그래요. 야, 이거 독특하네. 이건 PDF 파일, 야, 이거를, 전자책으로 이제 통용을 하는데, PDF 파일로.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 했어요. 30페이지? 거기다 12포인트? 야, 이거를 전자책이라고 할 수 있나? 어떤 건지 이해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레포팅보다는 굉장히 양이 많고, 일반적인 우리가 단행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핵심적이고, 서머리도 아니고, 서머리보다 약간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애매한 데 있는 딱 그렇네. 그런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의 사이트였죠. 어떤 1인 뭐 학습 사이트라 그래야 되는지, 뭐 흔히들 얘기하는 타링, 아니면 크몽, 네. 뭐 이런 데에서 그 PDF 서비스를 시작을 했더니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이게 장사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 와디즈 아시죠? 펀딩 사이트. 네, 네. 와디즈에서도 이걸 런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크몽하고 타링에다 한번 등록을 해봤고, 그 9만 원 주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분이 같이 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분하고 이분이 이제 PDF 1세대, 이분하고 와디즈 펀딩하고 같이 해서 와디즈에 런칭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저는 1기에 들어가서 펀딩으로 시작해봤고, 펀딩을 통해서 그때 60만 원어치가 팔린 거죠. 아, 그러면 크몽에서 하신 게 아니라 이제 펀딩인 두 와디즈에서. 가지 다 파일이 두 개라서 이것도 하나 해보고 또 다른 파일로는 또 와디즈에다가 해보고. 야. 근데 크몽이 성과가 더 좋았어요? 아니면 아, 와디즈가? 이게 잘 아시겠지만 모든 책이라는 건 항상 제목과 표지. 제목과 표지. 그래서 이제 크몽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초안이기 때문에 리본 독서법으로 그냥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서법 책이기 때문에 원래 안 팔리는 책이었고 그냥 테스트 삼아서 올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와디즈에다 한 건 뭐냐면 온라인 모임 기획 매뉴얼이었어요. 제가 온라인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제목만 놓고 봐도 아무래도 온라인 모임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더 시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라도 네. 딱 듣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펀딩을 해서 한 1주 만에 거의 다 팔렸었죠. 1주 만에 한 40만 원 정도 팔리고, 한 2주 동안에 좀 팔려서 총 60만 원 찍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타링하고 크몽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6, 7개월째 못 올리고 있죠. 이것도 조만간에 올려야죠.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보기에서 그렇게 안 어려워. 그런 거는 저는 해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필요하면 그냥 열어보고, 뭐, 그걸로 떼돈 벌 생각이 없으면 해볼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꼭 안 돼도 뭐 상관없지 뭐. 큰 인생에 큰 뭐 5점 남기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는, 네. 유튜브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게 청년들, 뭐 독거노인 자살률보다 청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저자님께서 마지막 랩업하는 의미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 20, 30대 청년들에게 고함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몇 년 동안 지났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힘들었어도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이 시기만 벗어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나이를 불문하고 내가 한번 넘어졌을 때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예쁜 여자를 사귀었는데 예쁜 여자랑 헤어졌어. 네. 죽을 것 같아. 근데 시간 지나면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냐라고 물어보면은 단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이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행동을 먼저 해야 되고, 행동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뭔지 아는 거죠. 행동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행동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음, 마음이 생기면은 이거를 마음이 생긴 다음에 할 때는 첫 번째 하는 행동과 두 번째는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생기면은 두 번째 행동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 번째 행동, 네 번째 행동으로 갈 때는 학습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음, 노력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음, 그래서 무엇 하나를 잘하려면은 단계가 있는데 음, 그 첫 번째 시작은 일단 해보는 거. 음, 그리고 이게 스마트 스토어든 유튜브든 아니면 전자책이든 책을 쓰는 거든 일단 해보고 나한테 마음이 생겼다. 그럼 두 번째를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걸로 좀 가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모든 일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음,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되고,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반복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걸 심상화해서 그 심상화를 이루려 하고, 어떤 조력자를 찾아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고, 이거는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음, 행동을 지나서 음, 학습의 단계에 들어서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 전까지는 우리가 20대, 30대 청년이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첫 번째 행동과 두 번째 행동을 해보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시작해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한 번은 해봐라. 그 음, 다음에 이게 괜찮으면 마음 먹고 한 번 더 해봐라. 그리고 이걸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으면 음, 그때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음, 이 전까지는 수많은 경험이라는 거, 음, 인생에서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무리가 안 되는 거, 뭐 주식이 음,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뭐가 됐던, 너무 크게 사건만 안 치면은 뭐 10만 원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전자책도 써볼 수 있는 거고, 유튜브 그러니까. 찍어봐, 뭐 한 두 편까지 찍어보면 되는 거죠. 그냥 편하게 그냥 한번 툭툭 해보고, 그 중에 맞는 게 있으면 네. 그때부터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거죠. 어, 이런 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왜 이런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얘기가 너무 길죠. 아니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이게 뭐냐면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가 항상 가장 큰 문제죠. 맞아요. 행동과 몸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그 내가 행동을 못하는 거에 따라서 항상 마음이 쫓아가게 돼 있죠. 자기 음, 합리화. 내가 음, 이 행동을 못하는데 그 음, 이유는 이 행동이 안 좋기 때문이야. 이 음, 행동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음,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안 하면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 방어가 안 되고 내가 다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좀 더 생각하면은 좀 더 이게 더 강하게 오면 자기가 루저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삶의 패배자처럼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음,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음, 이건 정말 쓸데없는 거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좀 젊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일단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는 좀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음, 걷어내고 음, 일단 눈에 보이면 음, 한번 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한번 더 해보고 음,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 음. 저는 거기까지는 젊은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결국 자기 합리하고 자기 정당한데 그냥 게으른 거야. 아, 그렇죠. 귀찮다. 귀차니즘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냥 하던 대로 해.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죠. 뭐 굳이 뭐 하려 그래. 근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 행동이 가야 마음이 가는데 우리 마음이 가야 행동이 생긴다고. 그냥 날 던지면 그냥 뭐 이렇게 해볼까? 더 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허필 전자님은 상당히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이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했었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just do it이에요. 일단 하면서 거기에 또 필요하면 학습과 노력과 이것들을 계속하는 천성적으로 성실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차니즘 사람은 그 얘기를 잘 못 받아들여요. 지금 이 얘기. 그래서 답은 결국 다 각자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 지면서 야 이거 진짜 뭐 너무 귀한 얘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 책이란 요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 짓죠. 진짜 아니다. 요것도 너무 중요하고 책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시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책이란 뭐뭐다라고 해주시고 거기다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우리 허필선 저자님의 비전
10년 후의 비전 혹은 20년 후. 되게 기대가 돼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지. 요걸로 오늘 마무리 짓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책이란 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결론이 여러 번 났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또 그게 많이 없어진 상태라서, 그냥 책은 이제는 그냥 친구처럼 가는 것 같습니다. 친구다. 내가 필요할 때 거기 항상 다 있으니까, 귀한 친구다. 네. 그 책 외에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난 아무리 찾아봐도 책 외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갑자기 김웅영 작가의 책은 도끼다란 말하고 굉장히 상충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비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목적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얼마나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내가 종속을 좀 벗어나서 뭐 생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공간의 한계 뭐 이런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내가 좀 여유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목표고요. 목적이죠. 그렇기 위해서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돈을 안 벌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쪽도 신경을 쓰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들으면서 그 사람이 옳은 거를 또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한 10년, 20년 뒤에는 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나아지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거를 또 저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네. 무조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네. 가르쳐 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을 몰라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반복만 이제 계속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변화되는 반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네. 공부하는 애들 중에. 제 친구 중에 정석 38페이지라고 있었어요. 38페이지만 매일 읽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 어떻게 됐어요? 궁금한데?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는 중하위권. 결국 그냥 지방대 갔죠. 38페이지만 계속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좋구나. 그래서 저는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성과가 안 나오는 분들. 그렇죠. 하우투를 모르는. 네,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 도와주죠. 결국 도우미가 되고 싶군요. 인생의 어떤 도우미가 되고 싶은 거네요. 제 이름이 도울 필자에다 먼저 선자입니다. 야, 이름대로 가나 봅니다. 그래요? 야, 이름이 또 그러시니까, 그러면 어떤 아카데미컬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코치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티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식의 돕는 사람을 헬퍼의 역할을 하고 싶으시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